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2학년도 4월 학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2네요. 0.2인 열기관에서 엔진이죠.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 그래서 한 순환 A부터 출발해서 한 사이클을 이렇게 운동하는 순환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 과정과 C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 일 하나도 안 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먹었다면 그대로 다 먹은 거 100% 살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죠? 내부 에너지 올라가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토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과 DA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먹었다고 한다면 그 먹은 만큼을 다 일을 하는 거죠. 다 운동을 해서 빼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4Q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BC 과정 여기서 플러스 4Q 먹었다고 돼 있고, DA 과정에서는 기체가 방출한 열량 토한 거는 3Q래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토한 것은 3Q만큼 요 DA 과정에서 토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B 과정, BC 과정 다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선생님이 연력학에서는 가장 핵심 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라고 했죠? 그래서 T는 뭐라고 그랬죠? PV. 그래서 P하고 V를 곱한 요게 T 값이 되는 온도 값이 되는데, 요 A의 온도를 현재에서 그냥 아무 수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A 온도를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는요, T1보다 온도가 커요, 작아요? 더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죠? PV라고 그랬잖아요. V는 똑같은데 P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T2라고 할게요. 됐죠? 근데 BC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니까 요 B하고 C는 온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A하고 D, 여기, 그쵸? D에서 A도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D하고 A는 온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점의 온도를 다 표기했으니까 뭐 이보다도 더 뭐 필요한 내용 없는 거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A에서 B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분명히 어떻게 됐냐면, 그렇죠,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살쪘어요. 전혀 지금 부피 변화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먹었다는 얘기죠. 여기 먹은 양을 우리가 이렇게, 이거 좀 아까랑 다르게 표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Q 다시라고 할게요. 그래서 A, B 과정은 그냥 Q 다시란 걸 먹어가지고, 그쵸? 얘가 분명히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일은 전혀,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얘가 먹은 만큼 살이 쪘습니다. 그 먹은 만큼이 얼마냐면 T1에서 T2만큼, 이만큼 살찐 거죠. 됐죠? 그래서 먹은 게 다 살로 가는 과정이었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주어진 게 4Q를 먹었대요. 4Q를 먹었고요. 그죠? 4Q를 먹었고, 지금 여기서 보면 T2에서 T2로, 그죠? 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먹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았다. 무슨 얘기? 그렇죠. 4Q만큼 그대로 다 얘가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일한 만큼이 4Q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살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T2에서 T1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델타 U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는 전혀 지금 담쌓고 있습니다. 빠졌죠? 그럼 그 빠진 만큼을 운동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토해내야 되는데, 그 토해낸 양이 얼마냐면, 잘 보세요. 온도 떨어진 게 T2에서 T1이에요. 방향은 다르지만 위에 있는 T1에서 T2, T2에서 T1은 크기는 똑같거든요. 이때 얘가 지금 살찐 양이 먹은 양하고 똑같은데, 요 지금 살 빠진 양도 T2에서 T1이니까 크기가 똑같죠? 그럼 토한 양도 얼마?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다 표시했던, 토한 양 이렇게 표시할게요. Q-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Q 다시.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AB 과정에서 먹은 열량과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토한 연령은 똑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A 과정 살펴보면 되겠죠. DA 과정을 잘 보게 되면 DA 과정도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선 토하는 게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Q만큼 토했고요. 그때 살찌고 빠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토했으니까 1 받은 만큼, 그죠? 그래서 1을 받은 만큼 P, 그냥 플러스로 쓸게요. 플러스 P 델타 V인데 요 1 받은 만큼 토했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해석이 완벽하니까 이제 문제만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B 과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게 되면 온도 올라갔잖아요. PV만 우리가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Q 다시 먹은 만큼 살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물어봤어요. 그럼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4Q만큼, 그죠? 먹은 거 다 일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4Q만큼 일했고, 그 다음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 기체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운동 받은 만큼 다 토한 거죠. 살찌고 빠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체가 받은 일은 얼마냐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Q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3Q로 쓰게 되면,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4Q는 기체가 받은 일 3Q의 3분의 4배다. 곱해주면 4Q 똑같아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고,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할 연량은 Q라고 했어요. 그럼 CD 과정에서 방출한 거는 Q-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Q-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조건 하나 안 쓴 게 있죠. 바로 열 효율이 0점이라는 거. 우리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열 효율이라는 거는 엔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 넣어준 거에 비해서 얘가 얼마만큼 일했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먹은 양을 따져보면, 잘 보세요. 얘 먹었고 얘 먹었어요. 먹은 양은 토탈, 즉 4Q 플러스 Q 다시를 먹었고요. 일한 거를 따져보게 되면, 그쵸? 일한 거를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일은 얘가 지금 일한 거를 보게 되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4Q. 맞죠? 그 다음에 일을 받은 거에서 오히려 일을 한 거고, 요거는 빠져야 되는 게 3Q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일은 4Q에서 마이너스 3Q 해가지고 Q만큼만 일한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요거 그냥 다 쓸까요? 그래서 4Q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3Q 돌려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Q만 한 거다. 이게 열 효율이 10분의 2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그냥 따져보게 되면 4Q 플러스 Q 다시 Q가 10분의 2가 되니까 10Q는 8Q 플러스 2Q 다시가 됩니다. 그럼 요거 일로 넘어가주면 2Q는 2Q 다시죠. 그래서 Q 다시는, 이게 뭐 Q를 이렇게 써. Q 다시는 Q가 된다. 그래서 방출한 열량은 여기 보면 CD 과정이니까 요 마이너스 Q 다시, 즉 요 Q 다시인데 그 값이 Q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요것만 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하나 할게요. 이 카로노 엔진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상적인 엔진인데 왜 뭐 이상적이라면은 연료율이 1인 엔진을 못 만드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EBS에서도 선생님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열기관이라는 거는 엔진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솔린을 넣어가지고 우선 첫 번째 가솔린을 투입하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요 과정을 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쵸?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가 이제 그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이 엔진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을 얘가 팽창하면서 밀어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일회용 엔진이면 넣고 난 다음에
폭발시켜가지고 일시키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요율 효율이 100%인 엔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솔린이 투입되고 다시 폭발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피스톤을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주사기 피스톤 같은 걸 밀어냈다면 다시 압축해서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면서 기름을 넣고 다시 한번 폭발시키고 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과 역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식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완전 대칭이죠. 이쪽에 있는 거랑 대칭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걸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여기서는 식는 과정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압축되는 과정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일을 받거든요. 그때 일을 받은 만큼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방출이 되죠. 이 열이 방출되는 게 바로 엔진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체가 열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되는 곳에 엔진이 있잖아요. 그게 엔진 겉표면이 뜨거워지는데 이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무한 동력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고 그때 엔진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4Q만큼 가스올린 먹었지만 쓸데없이 엔진이 3Q만큼 이 과정을 통해서 3Q만큼 뜨거워지고 나머지 Q만큼만 일했다라는 거. 4Q 먹고 Q만큼만 일했다. 이런 과정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건 선생님 우선 생략한 겁니다. 전반적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카르노 기관이 이상적인 열기관이냐면요. 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엔진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엔진을 만들 수 없어요. 무한 동력은 만들 수 없지만 기체를 기준으로 봐봐요. 처음에 A에서 출발한 애가, 그쵸? 가솔린을 먹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엔진을 설명할 때는 노예라고 설명했죠. 노예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노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졌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죠. 충분히 일을 시키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왔죠. 에너지가, 노예가 가진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이상적인 기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역학에 들어있는 그 기체, 걔 자체는 에너지를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엔진을 뜨겁게 만드는 이 열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없앴단 말이야. 얘가 가져가는 열은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카르노 열기관. 그래서 이걸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했고요. 선생님 또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